안녕하세요. 스토리텔링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화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번 나오는 성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어 나와주세요. 네, 첫 번째 성어입니다. 고립무원, 외로울 고, 설립, 없을무, 돌원. 고립돼가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흔히 왕따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고립되어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성어고요. 같은 말로는 사고 묻힌, 사방을 둘러봐도 친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과 초나라의 황후가 한나라 군사에게 포위당했을 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사면초가라는 고사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어 보시죠. 측은지심입니다. 우리가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인, 이, 예지 이 네 가지를 사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단의 단서가 되는 네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질 인자, 인의 단서가 되는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이 되겠습니다. 슬퍼할 측, 가엾어할 은, 어조사지, 마음심. 여기서 어조사지자는 무엇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슬퍼하고 가엾어하는 마음, 남을 불쌍히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얘기할 때 측은지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음 성어 보시죠. 네, 천신만고, 천 가지의 매운맛과 만 가지의 쓴맛, 즉 괴로운 것을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맵고 쓴 게 천 가지, 만 가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온 마음과 온 몸을 수고롭게 할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마음과 몸을 온 가지로 수고롭게 하면서 애쓴다는 괴롭고 그리고 힘든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천신만고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다음 성어 환골탈태입니다. 환은 바꿀 환, 골은 뼈골. 환골하면 뼈를 바꿨다는 얘기고요. 탈태하면은 빼앗을 탈자에다가 아이벨태, 태아할 때 쓰는 아이벨 태자입니다. 뱃속을 벗어났다는 얘기죠. 뱃속에서 나왔다는 건데 환골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문장이나 시문에서 그 뜻은 가만히 바꾸지 않고 그 뜻은 바꾸지 않고 자기 말로 바꿀 때 환골이란 말을 쓰고요. 탈태는 그 뜻을 가지고서 형용하는 것을 얘기할 때 탈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옛사람의 시문 형식을 바꾸어서 짜임새와 수법이 잘 되게 한다. 완전히 변한 거죠. 그럴 때 쓰기도 하고 용모가 환하고 아름다워서 딴 사람처럼 됨. 마치 변화했을 때 사람의 모습이 변했을 때 정말 딴 사람처럼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환골탈태했다라는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어 전화위복입니다. 많이 듣던 말이죠. 굴을 전, 재앙화, 대다위, 복복. 재앙이 굴러가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되다. 우리 일전에 배웠던 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성어가 있었죠. 세옹지마는 우리가 좋은 일이나 나쁜 일, 그런 길하고 흉하고 이런 것들이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쓰였었죠. 전화위복은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 어떤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한 의지로 힘쓰면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불행이 왔을 때 희망을 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전화위복.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성어를 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미운 아기 오리. 미운 아기 오리 새끼. 요즘에 뭐 프로그램에 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미운 아기 오리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유난히 크게 태어났던 그 아래에서 나온 그 오리는 다른 병아리들과 병아리가 아니죠. 오리 새끼들이죠. 오리 새끼들과 다르다는 모습 때문에 왕따를 당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성어가 뭐죠? 네, 바로 고립무원. 이 아기 오리는 여러 오리들 가운데에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됩니다. 따돌림을 받는 것이죠. 심지어 나중에 어머니도 품어주다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기 오리는
결국 집을 나오게 되죠. 집을 나와서 헤매던 중 아주 마음씨 착한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아기 오리가 정말 불쌍하고 가여운 마음에 잘 보살펴 줍니다. 측은지심을 가진 거죠. 불쌍히 잘 여기고 보살펴 주는데 그 집에 있던 요 수탉과 그 다음에 고양이들이 질투를 해요. 질투를 해서 이 아기 오리를 괴롭힙니다. 니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왜 나중에 와가지고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야? 하면서 자꾸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이 측은지심으로 여겨주시던 할머니 곁을 떠나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아기 오리는 떠돌고 떠돌면서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죠. 아까 배웠던 우리 천신만고, 1000가지 매운맛과 10,000가지 쓴맛을 느끼듯 아기 오리는 아니죠.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있죠. 이 오리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아주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어느 날, 이 아기 오리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황골탈퇴인데 변하긴 변했죠. 용모가 아름다워진 걸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좀 표시도 했습니다. 아기 오리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놀랍게 변한 자기 오리의 모습을 보고서 아니죠. 이제는 백조죠.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용모가 새롭게 바뀐 황골탈퇴한 이 백조는 마침내 시련이 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하늘을 훨훨 자유롭게 나는 백조가 됩니다. 이 밑에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오리들이 보이시나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라는 그런 고사처럼 우리 아기 오리가 백조가 된 이야기처럼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관하지 말고 현재의 처지에 비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라는 그런 메시지도 전해주고요. 원래는 이 이야기의 제목이 어린 백조라고 합니다. 어린 백조인데 제목에서 너무 스포가 되니까 제목에서 너무 반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반전 요소를 숨기기 위해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겉모습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현재의 처지에 비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이야기처럼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